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소송에서 여러분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느낄 때 어떻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홀로 소송을 하실 때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판사님들의 힌트를 통해서 이 소송은 망쳤구나, 내가 지겠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상황은 어떤 경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을 하고 첫 변론기일에 나갔더니 판사님이 원고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옥을 씨, 지금 피고 나옥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피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피고 나 몰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단순히 소취하를 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피고 나몰라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에 따르면 소송에서 피고로 잡히지 않은 사람, 소의 나 사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단순히 소취하를 하기보다는요, 1심까지는요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당사자가 진행하다가 제대로 피고를 잡지 못한 사건에서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해서 그게 인정받으면 제가 예비적인 청구를 덧붙여서 진행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된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즉시 소취하를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피고로 넣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판사님이 원고 김옥을 씨, 지금 피고에 대해서 대여금을 청구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대여금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요, 대여금 청구의 요건 사실이 입증이 덜 되었거나 아니면 애당초에 청구하는 법리적인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판사님들은요, 주장 정리가 필요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지금 뭔가 잘못된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혹은 약정에 의한 약정금 청구 등으로 이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그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요, 더 면밀하게 밝히는 그런 대응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거는요, 항소심에서도 그 요건만 맞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소송의 중요한 반격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변론으로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통은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 나서 상담하시는 분들께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삶이 힘들어서 그냥 놓아버렸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괜찮아 라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판결 선고 전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가 될 것이고 변론이 시작이 될 거란 말입니다. 즉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증인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라도 공방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1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1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판사님이 원고 김옥을 씨가 재판에 출석한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고 김옥을 씨, 감정 신청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고 김옥을 씨는 잘 모르니까 감정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냐면, 자, 원고께서 감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변론 종결하고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고 기일을 잡는 거예요. 이 말은 원고가 입증해야 될 요소가 있어서
판사님이 감정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판사는 결국은 입증이 덜 된 것으로 보아서 나중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거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판사가 원했던 대로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론 제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변론 제기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변론 제기를 받아줄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변론 종결이 되었다고 하면 왜 변론 제기가 필요한지 충실하게 기재를 해서 변론 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정하지 못했다면 그 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의 소송이 뭔가 패소 쪽으로 기울 때 다시 반격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판사님이 원고 김옥울 씨,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혼자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금 불리해진 상황이나 혹은 입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사님이 말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판사의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캐치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는데도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이길 수 있고 그런 일은 드물어요. 다만 변호사가 있으면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여지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판사님들도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